한국과 비교되며 무수한 비판을 받아왔던 독일이 최근 결단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손을 잡고 현대전을 위한 새로운 무기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략이 한국을 따라해도 너무 똑같이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기껏 발을 디딘 유럽 시장에서 다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독일의 국방장관이 독일 방위산업은 2030년에도 복구하기 어려울 거라고 폭탄 발언을 터뜨려 독일 무기를 구입한 국가들의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 독일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다시금 각광받는 무기체계가 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개최된 파리 에어쇼에서 독일의 라인메탈과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독일형 하이마스 쥐마스를 개발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고 발표했는데요. 라인메탈의 아르민 파페르게르 CEO는 양사가 힘을 합쳐 독자적인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측에선 이번 파리 에어쇼에서 유럽 대륙이 가진 새로운 다연장 로켓에 대한 수요를 입증했다며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 라인메탈의 생산 기반을 조합함으로써 양쪽의 독특한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인메탈은 이 새로운 로켓포 시스템은 하이마스와 독일제 컴포넌트를 통합한 독일판 하이마스로 로켓탄을 장전한 포드 2기를 탑재할 예정이다. 즉, GMARS는 포드를 1기밖에 탑재할 수 없는 하이마스보다는 포드를 2기씩 탑재할 수 있는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의 유럽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로키드 마틴의 브롬버그 부사장은 10-30 수송기로 운송 가능한 하이마스는 매우 가벼워 기동성이 뛰어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기동성이 아니라 화력을 우선시할지도 모른다며 독일에서 하이마스가 아닌 천무의 방식을 따라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유럽 각국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하고 있는 하이마스가 아니라 천무 다연장 로켓 도입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같이 전 세계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어 수송기로 운반할 필요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면 오히려 화력에 있어서 하이마스에 비해 2배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천무가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독일에서도 새로운 다연장 로켓을 개발하여 독일군의 수요를 충당하고 인접한 유럽 국가들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롤모델을 미국의 하이마스가 아닌 한국의 천무로 삼은 것인데요. 로키드 마틴에서는 쥐마스의 시제품은 2025년에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하이마스의 탄약과 부품 호환성이 80%가 넘는 쥐마스는 유럽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이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은 유럽 시장에 이제 막 발을 디딘 한국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무기는 그대로 베껴 만들더라도 독일이 절대 따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바로 한국에 믿을 수 없는 무기 납품 속도입니다. 지난 7일 FA-50GF 출고식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고 환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었는데요. 그건 바로 폴란드산 전술 트럭과 결합해 새롭게 탄생한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케이였습니다. 지난 5월 폴란드에서 천무와 통합 작업을 위해 옐츠 전술 트럭을 한국에 보낸 지 3주밖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FA-50GF 출고식에서 완성된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요. 이 또한 놀라운 속도였지만 그 뒤로 얼마나 지났다고 폴란드형 천무가 이미 폴란드로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1일 마리우스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화물선에 탑재될 준비를 마친 호마르케이의 사진을 올리며 옐츠 트럭에 장착된 최초의 K239 천무 로켓 발사기가 이미 폴란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8월 상반기에 폴란드에 도착해 폴란드군이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K2, K9처럼 화물선에 실려 폴란드로 향하는 항해를 시작한 천무는 8월에 폴란드 그드니아 항구에 도착하여 토파즈 시스템과 연동된 후 아이언 사단이라 불리는 폴란드 제18기 개화사단에 배치되어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또 한 번 한국이 보여준 든든한 지원에 폴란드 네티즌들도 찬사를 보내왔는데요. 위협적으로 보이네요. 안정적이고 확실합니다. 한국의 기술과 폴란드 기반의 좋은 연결, 좋은 소식입니다. 가장 현대적인 기술과 폴란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훌륭한 조합이네요. 8월 15일이 기다려집니다. 이처럼 한국이 폴란드 납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속도는 절대 독일에선 따라하지 못할 부분입니다. 독일에서 쥐마스의 양산에 들어갈 때쯤이면 한국의 폴란드 납품은 마무리되고 다른 유럽 국가로 천무를 수출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차와는 입장이 반대로 다연장 로켓을 두고 독일이 한국의 경쟁자가 되기에는 스타트라인이 너무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공군의 발전으로 유럽에서 다연장 로켓은 시대에 뒤처진 무기 시스템으로 여겨지며 개발이 후순위로 밀렸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수량의 장사정포를 보유한 북한에 맞서야 하는 한국은 구룡 다연장 로켓을 시작으로 다연장 로켓 개발을 멈추지 않았었고 2013년 차세대 다연장 로켓 시스템 K239 천무를 완성했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최신식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한국이 유도로켓 기술에 있어선 선구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게 한 무기였는데요.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이마스가 보여준 활약으로 다연장 로켓 무기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자 하이마스보다 더 강력한 화력을 가진 천무 역시 세계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주문 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물론 하이마스이지만 로키드 마틴의 생산 속도가 주문을 다 소화해내고 있지 못하자 강력한 생산 능력과 함께 하이마스보다 뛰어난 성능을 가진 천무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하이마스의 주문이 몇 년은 걸릴 것을 실감하고 가장 먼저 천무를 선택한 곳은 역시 폴란드였습니다. 당초 폴란드에서는 하이마스 500문을 주문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에서 절대 폴란드에서 바라는 일정대로 맞춰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빠르게 한국에 천무로 전환했는데요. 그리고 한국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다시 없을 신속한 납품을 보여주며 폴란드의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폴란드 전술 트럭이 도착하자마자 완성된 모습에 폴란드가 서둘렀다면 작년에 천무를 받았을 수도 있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죠. 반면 독일 방사는 유럽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서방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반격의 타이밍을 놓친 것은 나토 국가들이 무기 지원을 머뭇거린 탓에 우크라이나가 반격의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을 필두로 한 서방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주저하는 바람에 러시아군이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자신들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배우고 전술을 정립할 많은 시간을 주었다는 것이죠. 특히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주력 전차 지원에 있어 독일이 머뭇거리느라 전 유럽의 발목을 붙잡았던 게 반격을 지체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서방 국가들이 전차 지원을 머뭇거리는 사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차의 진격을 저지할 요새와 지뢰밭으로 이루어진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우크라이나군에 합류한 레오파르트2 전차는 러시아의 방어선에 가로막혔고 벌써 수대의 전차를 대전차지뢰, 포격, 자폭 드론 등으로 손실당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이후의 맹주로 여겨졌던 독일의 입지가 크게 추락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독일에서 머뭇거리는 사이 한국 무기로 무장을 마치고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고 있는 폴란드가 독일을 맹비난하고 있어 지난 100년 동안 쌓아올린 독일 방산의 신화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독일의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대처 실패와 독일 방위산업이 망가진 책임을 지고 사임한 후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내무장관을 새롭게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지만 이 새로운 장관 역시 산처럼 쌓인 문제를 보고 막막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얼마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모두는 기존의 격차를 2030년까지 완전히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년은 걸릴 일이란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라며 2030년까지 독일 방위산업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복구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독일의 방위산업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슐츠 총리가 국방 예산을 1000억 유로까지 늘려 방위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각국과의 무기 납품 계약 일정이 틀어지면서 독일 방위산업의 속이 골아 터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게다가 기존 독일의 최대 고객인 한국이 기술 자주화를 통해 독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무기 수출국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한국은 세계 6위의 무기 수입국이기도 한데요. 전체 무기 수입량 중 미국에서 71%를 독일에서 19%에 달하는 무기를 수입해 왔었습니다. 이는 기존 K2 전차, K9 자주포를 비롯한 국산 장비들이 엔진과 변속기를 포함해 상당한 부품을 독일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국내 방산 기술의 발전과 국산화로 인해 독일제 부품 수입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독일 방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한국 무기를 수출함에 있어 독일제 부품으로 인해 수출이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독일에서 중동이나 분쟁 지역에 자국산 부품이 들어간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방산업체들은 국산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K2 전차의 엔진에 이어 변속기까지 국내에서 제작한 완전한 국산 파워팩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터키의 알타이 전차를 시작으로 우리 군의 K2 전차와 수출될 K2PL 전차에 적용될 준비를 하고 있죠. 독일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방위산업을 부활시킨다 하더라도 기존 고객층을 전부 잃어버린 후가 된다면 너무 늦은 일이 될 것입니다.
독일이 자존심을 내버리고 한국의 전략을 따라하고 있다는 건 경계할 만한 소식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한국 방산에 대체할 수 없는 장점을 지켜나간다면 독일을 꺾고 유럽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거라 자신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